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전통적으로 동물과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킵니다.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6가지 종류가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그중 4가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감기의 원인입니다. 2000년 이후에 2가지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하나는 사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메르스의 원인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중증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견된 건 이제 3번째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사스나 메르스처럼 폐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 감염도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호흡기 감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 콧물, 가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다가 이게 이제 폐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나고 열이 더 심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역학 자료를 보면은 일반적인 잠복기는 4일에서 6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을 생각을 하면 최대 2주 정도까지 잠복기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플루엔자 그러면 뭐 타미플루 이런 식의 특효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또는 감염 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환자 본인의 면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5세 미만의 어린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당뇨병이 있다든지 간이나 콩팥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암과 같은 면역 저하 질환이나 면역 억제제를 먹는 분들은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사망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60세 이상이거나 어떤 장기의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연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중국을 다녀오거나 또는 중국을 다녀와서 폐렴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을 한 경우에 열이 나거나 또 기침, 가래, 콧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절대로 병원을 먼저 와서는 안 되고, 병원을 먼저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외래 공간에 있는 다른 환자나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콜센터 1339에 전화를 거셔서 본인의 상태와 상황을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보건소에서 직접 모시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